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암으로 이제 고생을 하시는데 헛된 희망을 쫓아서 이렇게 암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헛된 희망보다 이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조언하는 그런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딱 프롤로그 첫 문장이 그거예요. 헛된 네. 희망보다 현실적인 운동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암을 극복하면서 했던 7가지 방법들을 정리를 딱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건가요, 원장님? 첫 번째는 이제 내가 걸린 암 공부를 해야 이긴다. 그래서 이제 암에 걸리면 이제 막 당황하고 좀 이렇게 걱정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걱정할 시간에 좀 더 이 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그 암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그런 말이 있듯이 과연 내가 걸린 암은 뭔가, 이런 치료할 땐 어떤 거를 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사전에 알게 되면 그 암을 이기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사실 암 치료도 보면 어떤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밥은 먹을 때 어떻게 먹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어차피 큰 치료는 이제 의료진이 해주지만 이런 관리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탄식은 짧게 하고 이제 마음 근육은 이제 단단하게 단련하라. 우리 몸과 마음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하면 몸도 강해지고 또 몸이 강하면 반대로 마음도 강해지고, 이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몸에 이제 면역력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걱정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이런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좋아지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의사생활 30년 이상 했는데 강한 의지를 가진 환자분들이 많이 빨리 회복을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부작용이 하나 생기면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할 시간에 그때 이제 뭐 책 찾아서 이제 공부를 해서 될지 않은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야 이거 하면은 좋아질 거야, 뭐 할 수 없지, 뭐 또 치료하면 되지, 뭐 걱정을 하나 안 하나 상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걱정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좋아지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조금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군인은 총이 필요하고 네. 암 환자에겐 필수 품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 네. 그 비유를 왜 군인에게 빗대어셨는지 좀 의외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암을 극복을 하려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항암 치료를 많이 하게 돼요. 이제 수술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몸에 칼자국도 남고 이제 몸이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벗겨지고 입안이 헐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글씨를 써야 되는데 손이 아프면 못 쓰잖아요. 그러면 장갑을 끼고 글씨를 쓰면 쓸 수가 있고, 밖에 나가서도 이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서 감염으로부터 예방을 하게 되고, 발톱에 피가 나면 걸어야 되는데 신발 한 사이즈 큰 걸 신어서 이게 좀 더 보호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암은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해서 작전도 잘 짜야 되겠고, 그걸 막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법칙은 이제 하마처럼 먹고 백조처럼 관리하라. 이게 뭔 말이냐?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할 때는 이제 막 구역질도 나고 먹지를 못하고 또 수술하고 또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게 돼요. 강한 항암 치료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몸에 체력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못 먹게 되면 몸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몸이 많이 더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닥치는 대로 먹어야 돼요. 먹고 토하면 또 먹고,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대장암인데, 대장암에는 이제 고기가 나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항암할 때는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나쁜 거라도 먹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암하고 싸울 기회를 얻고, 그래서 싸워서 이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식단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백조처럼 우아하게. 결국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죽게 되면 결국 못 먹게 됩니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영양 부족으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은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의외였어요. 사람이 네. 늙어서 죽는다던가 뭐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굶어서 죽는 거니까 네. 항암을 할 때도 투병을 할 때도 영양 섭취를 정말로 생명시해야 된다. 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에서 이제 고립되게 되면 이제 사는 게 아닌 것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회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어디 외출을 하더라도 갑자기 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좀 조력자가 좀 필요하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가족들이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친구들도 불러서 같이 좀 이제 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은 이제 많은 환자들이 그다음에 부담스러울까봐 연락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나는 괜찮다. 너랑 같이 식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6번째 법칙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거예요. 혼자 있게 되면 나쁜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그렇게 빠져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발가락이 아프면 큰 신발을 신고 머리카락이 빠진 모자를 쓰고 어떻게든 뭐 힘이 없으면 지팡이라도 짚고 앞마당이라도 좀 걷고 아파트 주변 한 바퀴 돌고 필요하면은 이제 뭐 산에도 가고 결국 살아있는 느낌을 얻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암도 이길 수가 있게 되고 나중에 다 회복하고 사회 복귀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의 효과는 가장 큰 게 이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체력을 좋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력이 좋으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많은 연구에도 보면 운동이 결국 이제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죠. 일부러 시간 내서 운동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틈 나는 대로 1분이라도 잠깐 하고 또 하고 일하다가 좀 쉬다가 운동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그 운동 효과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내가 체력이 되는 만큼 체력이 6이면 5만큼 하고 좋아지면 또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서 조금씩 체력을 강하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짬짬이 했던 운동을 몇 가지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했던 운동은 이게 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들이고 그게 어렵지 않은 동작이어서 아마 쉽게 수시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다리 들기 운동이죠. 다리 들기 운동 할 때 이제 8가지 방향을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앞으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한 10회에서 15회 정도를 하고 이어서 그 다음에 약간 사선으로 북쪽으로 했으면 그 다음에 북동쪽으로 또 한 10번 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8가지 방향으로 이제 10에서 15회 한 다음에 하루에 3세트를 기본으로 해서 이게 좀 횟수를 좀 늘어가게 됩니다.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허리하고 이제 복근,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한 번에 강화가 되면서 이 걷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소개시켜 드릴 운동은 이제 여러분들 스쿼트 운동 알죠? 그래서 이제 항암할 때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스쿼트 하면 이제 무릎이랑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깨 넓이를 벌리고 스쿼트를 하되 이제 미니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니 스쿼트를 할 때는 무릎이 발끝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끔 엉덩이를 뒤로 뽑으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 10에서 15회 정도 하고 횟수를 점점 늘려가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힘들면 벽에다 기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무리가 덜 되게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운동은 이제 종아리 근육들을 이제 강화시키는 건데 이 종아리 근육이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걷고 오르막 내리막 계단 다닐 때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쉽습니다. 뒤꿈치를 들고 뒤꿈치 들기 운동이죠. 이것도 한 15에서 15회 정도 진행을 하고 하루에 3세트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나면 종아리 근육이 뭉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종아리 근육을 이제 스트레칭 시켜주는 이제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은
우리가 이제 팔굽혀펴기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제 바닥에다 대고 하면 굉장히 어깨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가볍게 해서 시작을 이제 벽에다 대고 하는 겁니다. 어깨 넓이를 넓힌 다음에 팔을 벽에다 붙이고 그대로 이제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근력이 좀 생기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세를 낮춰서 팔굽혀펴기를 시행을 하고 이것도 역시 한 10에서 15회 정도 하고 기본으로 하루에 3세트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게 조금 더 좋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의자에 대고 하고 더 좋아지면 이제 바닥에다 대고 이제 팔굽혀펴기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런 운동들을 그러면 매일 얼마나 하셨던 거세요? 그래서 매일 최소한 한 1시간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할 때는 1시간 반까지 가기도 했고요. 네, 이를 악물고 했어요. 그래서 항암 한 2, 3일 정도 되면은 이제 몸이 기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휴대폰 들기조차 힘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휴대폰 들기 운동만 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 운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나아지면 이제 서서 체중 이동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제자리 걸음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나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살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군인이시네요. 군의가 안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아직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게 완치가 아니고 암세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짬짬이 운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강한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한 의지를 갖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암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하나, 둘, 셋, 화이팅!